안녕하십니까. 월가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무슨 기사냐면은 이 퇴임한 이후 한 20일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20일 동안에 그 문재인 비판, 문재인 반대,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백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집 근처에서 계속 이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욕설이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이념적 지향 이런 걸 갖다 비판하는 그런 어떤 성토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입을 꾹 다물고 있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바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이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 여러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 김정숙 씨가 결심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대리인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성립 불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다, 뜻이다, 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일관성 있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인 게 뭐냐면, 대통령 재임 중에 그 일본 매체 표지에 북조선의 개 문재인이라고 그 돼 있는 거, 그걸 갖다 표지에다가 그 돼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 차용해가지고 이런 어떤 찌라시, 대자보 이런 걸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뿌린 그 우리 국민을 갖다가 모욕죄로 고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참. 5,1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겠다고, 그 다음에 국가의 보존과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독립을 갖다가 책임지겠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에다가 국가 원수로서 한국의 어떤 위상 이런 걸 갖다가 알리겠다고 이렇게 자임하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겨우 그 북조선의 개라는 그 한마디 듣고 나서는 우리 국민을 갖다가 그 모욕죄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재임 중에. 근데 이 사람은 퇴임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이 평산마을 집회에서 어떤 내용, 익히 예상은 됩니다. 뭐라고 했을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이제 명예훼손이 모욕이니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참 한결같은 사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퇴임 전직 대통령. 참 그 언행이 사상 초유의 언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 제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결같다고 했지만 한결같지가 않은 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2017년 2월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자기 자신을 공격했던 이재명, 안희정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문바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바. 이 사람들이 이거 막 문자 공격을 하고 온갖 욕설을 해대고 온갖 협박을 해대고 이런 걸 갖다가 당시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일종의 양념 같은 것이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JTBC 썰전에 나와가지고 또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을 갖다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참아야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내용으로 또 답한 게 2020년 8월 달에 또 그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퇴임 대통령이 자기 집 앞에서 한 3주 정도 집회를 가졌다고, 그것도 이 문재인 5년을 겪은 사람들이 그 한 3주 정도 자기 집 앞에서 좀 했다고. 더군다나 이거는 적법한 시위입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어떤 지능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집회 및 시위는 어느 곳에서나 열릴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만 한다면, 사전에 그 경찰 관서에 신고만 하면은. 그리고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를 제한 금지할 수 있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관저 집무실,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주한 외교기구, 외교사절의 숙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은 그 경계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01m만 나가면 그러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소음 기준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소음 기준치 이하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및 시위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소리를 좀 했다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욕설을 좀 했다고 전직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이 3주 만에 그걸 못 참고서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 15일 날에 뭐 페이스북에다 무슨 뭐 원산 면역에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의 자유와 평온을 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할 짓을 왜 했냐 그겁니다. 아니, 자기 집 그 양산시 매곡동 그 자기 집 놔두고 왜 거기에 굳이 집을 지어가지고 집도 그 승효상 씨가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집도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집을 지어놓고 왜 조용한 동네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의 평온을 깼느냐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괜히 그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그리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문다혜 씨. 이 문다혜 씨가 갑자기 28일 자기 트위터 찐딸이라는 그 계정명이 찐딸입니다. 뭐 가짜 딸도 있나? 찐딸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확인하고 싶었다. 들이받을 생각 왔다. 뭐냐면 그 평산마을 문재인 집 앞에서 근처에서 집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는 어떤 보수단체 회원이라고 하는 그냥 그거는 보수단체고 뭐고를 떠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문재인 정부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 소통한다고 했고 소통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직접이라도 한번 먼 반치에서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요건데 거기다가 뭐 이게 뭐 불법 집회입니까? 아니면 무슨 불법 행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들이받을 생각을 하고 왔다 그겁니다. 이 누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문다혜 씨가 갑자기 어디 청와대에 살다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들이받을 생각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평산마을에 나설 명분 있는 사람이 자식이 없을 것 같았다.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열차게 내려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치소에 왜 함께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을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기 욕을 하니까 그거는 명예훼손이고 모욕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집회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구치소에 왜 함께 들어갑니까? 뭐 때릴 겁니까 이 사람들? 뭐 쌍방 폭행으로 같이 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뭐 내려온 겁니까?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 참, 이게 바로 전직 대통령의 자식의 쓴 글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열세라고 적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라는 이 문구에선 저는 어떤 거를 떠올렸냐면, 야, 그 많던 문바들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이중적 의미가 담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문바들, 우리 아빠가 퇴임하기 직전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가까이 됐었는데 그 문바 그 다음에 친문을 자청했던 정치인들 지금 다 어디 가고 지금 우리 아빠 엄마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소리가 실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들립니다. 이어서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트. 그러니까 바리케이트 그 평산마을 그 앞에서 집회를 여는 사람들을 보고 바리케이트를 합니다. 사람을 갖다가 이런 어떤 시설, 물건에 비유를 하는 이 비유법. 여러분들 이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다혜 씨가 이 트위터 글에서 가열차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가열차다는 거는 비표준어입니다.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는 가열하다. 가열하다는 가혹하고 격렬하다. 가혹하고 격렬하다. 가열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열차다? 이거는 북한식 표현입니다. 글쎄 문다혜 씨가 나이가 30대인데 왜 가열차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데 이거 북한식 표현. 80년대 운동권이나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송영길이니 이인영이니 임종석이니 이런 사람들이 쓴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준어도 아니고 이건 북한식 표현을 갖다가 마치 지네들이 무슨 나이 60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20대 때 자기가 80년대 20대 대학교 다닐 때, 대학도 물론 그렇게 잘 안 다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럴 때 썼던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그냥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이런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운동권 세력들이고 386, 586 이런 세력들 아닙니까? 이 586이나 쓰는 이 표현들을 갖다가 북한에서나 쓰는 표현들을 갖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가열차기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문다혜 씨가 같은 날 트위터 글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과연 집회인가? 집회입니다. 집회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인 그 행사 그 자체를 집회라고 합니다. 그거 집회입니다. 문재인 비판, 문재인 반대, 문재인 비난 집회. 그 집회 지금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지금? 총구를 겨누고 싸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야 되는 것과 같은 무슨 차이인가? 글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도록 외친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문다희 씨가 얘기를 했는데, 집회 진행 과정에서 뭐 각종 발언 주장이 쏟아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은 격한 표현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집회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불법이 그 불법 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집회, 시위, 제한, 금지 구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전 신고해가지고 집회 및 시위를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배설, 쌍욕 이런 식으로 비하,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문다희 씨한테도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럼 그 반면에 이 사람들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명수, 그러니까 문다희 씨 아빠 엄마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비난, 비판, 지적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든지 있다 그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모 집 근처에서 진행되는 집회 성격과 발언 내용을 갖다 문제 삼는 문다희 씨,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당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위 말하는 촛불 집회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 광화문 광장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마치 저기 뭡니까?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처럼 뭐 그런 마치 자기들이 어떤 혁명 전사라도 된 것처럼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혁명 구호를 외치고 반체제 반정부적 구호를 외쳐대고 그런 주장들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그 공기 자체가 박근혜 저주하는 그 공기 아니었습니까? 인격 모욕성 무슨 뭐 미래를 했니 연애를 했니 뭘 어쨌니 저쨌니 벨소리를 다 하고 그런 인격 모욕성 주장 과격한 정치적 주장 무슨 연방제 통일이 나오지 않나 무슨 이석기 석방이 나오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그런 광화문 촛불 집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집회 여러분들 또 어떻습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 그거 뭡니까 길로틴 단두대를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광화문에 끌고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갖다가 이렇게 촛불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일단의 세력들 정체불명의 어떤 세력들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세력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갖다 휘젓고 다니고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갖고 그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효수를 하고 주사기 이렇게 막 박근혜 대통령 막 몸에 꽂아가지고 그런 흉상을 갖다가 들고 다니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갖다 부역자 그러니까 반역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갖다가 반역자라는 겁니다. 반역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이라 이런 반헌법적 주장들을 해야 되고 처벌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 총수들 갖다가 어떤 철창 안에다 집어넣는 그런 또,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이 광화문 촛불 집회 어떻습니까? 한번 문다희 씨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증오와 저주, 쌍욕, 별 주장이 다 오고 갔던 서울 한복판을 가득 채웠던 광화문 촛불 집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럼 또 어떻습니까? 누굽니까? 자기 아빠 아닙니까? 예,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다희 씨가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럼 문다희 씨가 그럼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자식으로서는 얘기할 자격이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공인이라는 그 신분, 지위, 위치 이 사람은 완전히 자연인이 될 수가 없고 완전한 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개인으로 조용히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묵묵부답 견뎌내는 것은 여태까지 정말 잘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게 3주입니다. 3주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평산마을 집회에서 이 소음 기준을 갖다가 80데시벨 야간에는 아마 45데시벨인데 80데시벨이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엄청 소음이 시끄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집이 제가 봤을 때는 막 2중창 3중창 이렇게 돼 있을 거를 감안하면은 아마 집안에서는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한 3주 2주 이렇게 지났는데 여태까지 정말 잘했다. 글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부모님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문재인과 김정숙 씨의 그 권리, 권한, 자유 이런 걸 갖다 박탈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거 퇴임 후 겪는 약간의 불편한, 조금 그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누구도 하라고 강요한 일이 없는 대통령직을 맡겠다고, 공인 중에 공인인 대통령직을 맡겠다고 5년 동안 자청해가지고 맡은 점, 그리고 그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각종 실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하겠지만 이 실책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비판받는,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재임 기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기자회견도 몇 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그 불만, 비판 이런 거 좀 쏟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거 자업자득 아닙니까? 만약에 재임 중에 소통을 제대로 했으면 꼭 가서 그러고 하고 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아마 허락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반지성 운운하고 문다혜 씨 아무런 그런 어떤 공적인 권한 이런 거, 공신력, 이런 발언권, 영향력 이런 게 없는 문다혜 씨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게 또 기사화되기를 뭐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또 이제 여론의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반이성 운운한 거 말고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전 투표를 가지고 불편합니다 이러게 하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그 집회하는 사람들 만날 생각 없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2017년 2월 달에 국민들이 모여 문재인 퇴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물러나라고 한다면 저는 광화문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자기 집 앞에 모여있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고 설득하고 끝장 토론할 그런 용기, 배짱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문재인 보유국의 대통령 문재인의 본 모습입니까? 참 모습입니까? 이게 진상입니까? 실상?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 정말 그들의 언행이 반지성이고 자기 때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식으로 이 평산마을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거기에 어떤 일종의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가서 그 집회 갖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대화로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기 전에 무슨 고소, 명예훼손, 모욕, 이게 전직 대통령, 이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5년 동안 이끌었던 대통령의 언행, 품격입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소위 문재인 측근들 많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측근들이 집회 참가, 오늘도 뭐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글을 또 쓰기도 했던데, 문재인 전 측근들이 집회 참가자들한테 직접 와서 항의 한번 한 거 봤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항의할 배짱이 없는지 용기가 없는지 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지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무슨 어쩌고 자제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친문을 자처했던 정치인들의 오늘입니다. 그게 바로 그 본 모습입니다. 그 누구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누구보다 충신인 것처럼 우리의 문프 하다가 지금 와서는 그냥 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다가 몇 자 끌적이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그렇게 글 쓸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 거주지를 갖다가 집회 및 시위 금지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지금 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평 불만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다혜 씨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자기가 배설한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대문 열고 나가가지고 그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갖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때리겠습니까?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가할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경호, 방호 인력이 65명이고 그 주택, 그 자택을 갖다가 경비하는 경찰 부대가 배치가 돼 있고 이 집회 구역에도 또 이 집회를 따로 관리하는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설사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각오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문 안에서 꽁꽁 잠궈놓고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모습이다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대통령의 모습 예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번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